자, 봅시다. 오늘 이제 인수분해 이 단어가 들어왔는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얘들아 인수가 뭘까요? 인수가 뭐지? 현수야? 현수 맞죠? 인수가 뭐죠? 모르겠어요. 재위야, 인수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랑 동의어예요. 소인수?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인수가 뭘까? 인수라는 건 약수입니다. 오케이? 다시 인수는 뭐라고요? 약수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현수가 말했듯이 소인수 분해한다 그러잖아. 그 소인수 분해가 뭐냐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다. 무슨 말이겠어? 소수인 약수로 분해한다 이런 뜻이겠지. 소수인 약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라는 수가 있으면 12는 4 곱하기 3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숫자랑 여기 있는 요 숫자는 다 뭐야? 소수들이지. 그러니까 소수가 될 때까지 다 쪼개가지고 다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소인수 분해라고 하지. 그러니까 소수가 되는 인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분해했다라고 해서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2의 약수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여기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는 소리야? 인수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 12의 약수들이 12의 뭐가 되는 거야? 인수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이런 다항식이 하나 있었어. 얘는 단항식이네. 그죠? 이 단항식의 인수는 뭘까요? 다항식의 인수는 당연하게도 1x, y, x의 제곱 뭐 xy, x제곱 y 이렇게 6개가 여기는 인수들이 된다, 약수들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했을 때는 여기는 이 2, 3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소수인 것들이 됐잖아. 여기는 얘네들은 하나의 뭐가 되는 하나의 문자에 관한 식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를 곱하기 형태로 바꾸는 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 x-1 전체 제곱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는 얘 인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인수들이 1과 x-1 하나짜리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1 2개짜리 얘네 등등등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인수들, 약수들이 되는 거야. 얘 약수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그 약수로 뭘 해주세요? 분해해주세요가 뭐야? 인수 분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인수고 이렇게 된 형태, 이런 형태가 결국 뭐가 된 거야? 인수로 분해된 형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인수분해 공식에서 여기는 좌변이랑 우변을 가지고 잘 비교해봐. 여기는 얘는 다 합과 차에 대한 식으로 다 주어져 있지. 그런 거 하나의 묶음 항이라고 말하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는 이 우변을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는 항상 이렇게 돼 있는 한 덩어리랑 한 덩어리의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약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변형한다라고 해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똑같이 나와 있고 여기는 이 10번, 여기는 얘만 세로 아마 보는 걸 텐데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인수분해 공식들 이거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전개랑 다르다고 했어요. 인수분해는 전개랑 완전히 달라서 이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를 이런 걸로 바꾸는 건 단순하게 뭐 하면 돼 얘들아? 여기는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건 단순하게 다 전개하면 돼. 그지?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 너희들이. 그런데 너희가 이런 애들을 보면서 다시 봐봐. 이런 애들을 보면서 그 결과가 이게 되는지 그리고 요런 애를 보면서 걔가 얘가 되는지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지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 그죠?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 얘는 모르고 있어도 전개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얘는 모르고 있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면 얘는 해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 암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찬찬히 한번 좀 적용시켜보자. 자, 보기 2번으로 가보세요. 여기 얘를 인수분해해 주세요. 이런 건데 그럼 얘들아 여기는 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A 더하기 B 전체 제곱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x라는 거 전체 제곱이고요.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이 x에다가 여기는 얘가 5y잖아. 그지? 5y 더하기 5y의 제곱입니다.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2x 더하기 5y 이거 전체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다시 여기는 이 공식 자체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 됩니다라는 이 공식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이 식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식이 이런 형태로 보이려면 이 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식이랑 이 식의 연관성을 자꾸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보면서 얘가 떠오르는 거고 여기는 얘를 보면서 아, 이 식은 이런 형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우리는 사람인데 있잖아. 딱 보자마자 바로 이게 이거다라고 보이니? 당연히 안 보여. 그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몇 개의 식 중에서 유력한 후보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 후보들 중에서 얘가 어떤 형태를 갖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검사해 볼 것 같아. 얘는 5y의 제곱이고 2x의 제곱인데 그거 두 개 곱하면 10xy잖아. 그 두 배인 형태니까 아, 그제서야 얘는 얘가 되는 이런 형태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아,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 제곱이 되는 거야 라는 형태들을 자연스럽게 보려고 계속 노력해 줘야 되고 그게 보이려면 당연히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 식을 변형해 가면서 만들 건데 그거를 제대로 보려면 공식 암기가 진짜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이 얘기입니다. 얘는 뭐 3분의 2 전체 x, 2분의 3 전체 x. 두 개 곱한 게 1이니까 이거 2 되는 거 맞으니까 아, 얘도 이 공식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는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일단은 1번은 너무나 쉽게 보이지 형태 자체가 너무 그냥 대놓고 줬어요. 그죠? 쟤는 합차 공식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a 마이너스 b에다가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 식이 보일 테니까 얘는 x제곱 전체 제곱 마이너스 y제곱 전체 제곱이 되면서 x제곱 y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면서 얘는 또 한 번 더 인수분해 되겠네. x 빼기 y에다가 x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얘는 바로 보이니 안 보이니? 바로 안 보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 형태가 눈에 굉장히 익어. 마이너스를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y에 더하기 y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전체 제곱이라는 소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얘들아 여기는 이게 하나의 식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얘가 하나의 식. 그죠?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에다가 1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나? 합차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뜻입니다. 알겠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오늘 되게 많이 강조하긴 할 텐데 계속 지겨워도 계속 들어야 얘들아 외워야 돼. 그렇죠? 빡세게 외워야 됩니다. 진짜 빡세게 외워야 보이는 거야. 알겠지? 좋아, 넘어가자. 다음 4번. 이제 요거는 다 생략할게요. 이거 충분히 다 아니다. 이건 해봐야겠구나. 요건 해보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 같은 경우 우리 x자 인수분해라고 해서 여기 8 여기 2 해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 x 해가지고 요렇게 한 게 얘가 나오는 거 확인해가지고 얘가 x 플러스 8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건 언제? 우리 중딩 때 다 했던 거잖아. 그죠? 저건 충분히 다 많이 해봤었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얘들아. 조금만 더 가봐. 얘가 이렇게 됐던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는 얘랑 곱한 결과잖아. 얘랑 곱한 결과고 여기는 여기는 얘랑 계산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뭐야? 이렇게 된 게 8x 이렇게 된 게 마이너스 2x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맞죠? 잘 봐. 이거 가지고 선생님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할 거거든. 잘 봐봐. 일단은 문자가 두 개 있어요. 그럼 나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얘는 2y 마이너스 4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으로 뭐 할 거야? 주어져 있는 식을 뭐 할 거야? 변형할 거야. 일단 봐봐 얘들아.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알고 있죠. 변형할 수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변형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변형한 이유. 얘는 지금 x랑 y의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일단 막 나열해 놓은 거거든. 근데 우리가 x랑 y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버리면은 더 보기 어떻겠어? 좀 편해지겠지. 그러니까 인간은 애시당초 두 개를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그죠?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면서 여기다 삼각형을 그리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지? 연습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 그냥 바로 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야. 마찬가지로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인지 y에 대한 문자에 대한 식인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x, y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은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빨리 정리해주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해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거나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보기 편해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있잖아.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얘가 y-1이랑 y-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맞아요? 그럼 똑같아. 여기는 16이라고 하는 게 8이랑 2로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y-1이랑 y-3으로 이렇게 나눠준다. 그 다음에 부호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고 여기가 플러스면 부호가 같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가 부호가 같구나. 근데 얘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었어. 그럼 두 개 이렇게 더해버리면 그치? 요렇게 해준 게 y-3의 x일 거고요. 요렇게 해준 게 y-1에 뭘 테니까 x일 테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2y-4에 뭐가 된다? x가 이 모양 딱 나오는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y-1에다가 x 더하기 y-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들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원리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죠? 원리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원리는 완벽하게 똑같은데 여기는 얘는 다 숫자로 주어져 있었다. 여기는 얘는 문자로 주어져 있었다. 여기는 얘 개수와 여기는 상수항이 문자로 주어져 있다. 그 차이밖에 없고 그 원리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너희도 한번 이런 식의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주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됐죠? 좋아요. 넘어가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좀 바쁘게 흘러갈 것 같은데 마찬가지 이런 식의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우리 중딩 때 다 했던 거. 그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죠. 제곱을 치환해서 풀면 될 것 같아.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뭘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너희들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거는 a 더하기 b 전체 이거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이잖아. 그지? 얘는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거든. 근데 곱셈 공식 변형 이거는 인수분해한 거고 곱셈 공식 변형 가지고 변형을 하면은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에다 마이너스 3ab에다가 a 더하기 b였었어. 그지? 이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변형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 하나만 더 써줄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는 뭐가 되겠어? a 빼기 b에다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얘는 a 빼기 b 전체의 세제곱에다 더하기 3ab에다가 a 빼기 b가 됩니다. 똑같아져요. 오케이? 얘랑 얘, 쟤랑 쟤.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좀 궁금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럼 얘랑 그럼 여기는 얘랑 같다는 소리인데 그죠? 얘랑 얘랑 같다는 소리잖아. 맞아? 왜냐면 얘가 얘인데 얘도 얘거든. 얘랑 얘랑 같다는 소리야. 그럼 실제로 얘랑 얘랑 같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얘를 가지고 얘들아 여기 a 더하기 b가 있잖아.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요 녀석을 있잖아.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에다가 뭔 소리야?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라고? 3a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얘를 곱셈공식 변형해 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전개해 주잖아? 그럼 그 결과가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두 개 같은 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 형태는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봐봐. 하나의 식이 두 개 이상으로 변형이 된다면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일단은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거는 얘가 합이나 곱이 주어져 있어요. 합과 곱이 주어져 있을 때 활용하기 편한 형태죠. 그치? 여기 있는 얘는 뭔가 내가 인수분해, 그러니까 뭔가 뭐 약수 개념으로 뭔가 접근하고 싶어, 혹은 방정식을 풀고 싶어 이럴 때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변형하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형할지는 너희가 정하는 거야. 뭘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거는 너희가 직접 전부 다 다시 암기한 걸 가지고 너희가 직접 적용해 가면서 풀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특별하게
설명해 줄 내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좋습니다. 보기 7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 형태구나라는 생각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은 여기 그냥 보자마자 땅땅땅땅 딱 맞네. 그러면 x 더하기 3y 전체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를 딱 보고서 여기는 얘는 그러면은 2-y 전체의 세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딱 보고 바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너희가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만 보이는 거야. 알겠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 능력이 생기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경험치가 쌓여서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된다. 넘어가요. 8번. 얘도 마찬가지. 아까 해봤던 거다. 그지? 요걸 딱 보자마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전체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됩니다. 알겠지? 이건 전부 다 공식을 이용한 거고 그 공식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면 당연히 못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해줄 내용은 뭐냐면 공식이 없어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애시당초 있잖아 얘들아. 인수분해라는 거랑 전개라는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3 이런 게 있었어. 그럼 얘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x 더하기 3 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3, 1, 1, 1 이렇게 해서 했던 거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고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떤 원리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여기는 얘는 쪼개지는 거야. 다시. 얘는 어떻게? x 더하기 3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만큼은 x로 묶어버릴 거고 여기는 얘는 이렇게 3으로 묶어버릴 거야. 그럼 여기 공통인수가 생기면서 공통인수를 묶어버렸더니 그 결과가 x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걔를 다시 묶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인수분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불편함을 항상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달라는 건데 근데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공식을 외워달라는 거고 물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가자라고 해서 인수분해 5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 인수분해 5원칙을 너희가 정확하게 익히는 걸 주 목적으로 합니다. 알겠죠? 자, 공식을 가지고 푸는 건 너희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연습하면 다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 인수분해 5원칙 중에 오늘 총 4가지를 배울 거야. 마지막 하나는 인수정리를 배우고 나서 배울 수 있어서 여기는 얘는 딱 4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공통인수로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했던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딱 보면 이거 공통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지? 공통인수가 없단 말이야. 공통인수가 없으면은 내가 적절하게 식의 변형을 해가지고 식을 변형해서 공통인수를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를 뭐 해주세요? 묶어버리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통인수가 발견되면 거기는 걔는 묶어라 뭐 이런 개념을 배울 거고요. 또 공통부분이라는 게 있고요. 공통부분이 발견되면 뭐 치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고 복잡한 식이라는 게 있고 고차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5가지 형태에 대해서 저 5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인수분해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오늘 완벽하게 알아가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수업 목표. 됐나요? 그래서 고차식은 다음에 할 거고요. 봅시다. 공통인수는 뭐 해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묶어라. 이게 해결 전략이야. 간단하죠? 다시. 공통인수는 뭐 해라? 묶어라. 이게 보기 1번 문제 같은 거야. 보기 1번 문제. 봐봐. 자, 요렇게 줬지. 요렇게 줬지. 그럼 저기는 쟤는 가만히 보면 공통인수가 안 보이지만 이걸 내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은 a의 x-y에다가 마이너스 b의 x-y가 되면서 공통인수가 보여요. 그리고 그 공통인수가 보이면 뭐 해주세요? 묶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분배 법칙을 거꾸로 써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써? 얘도 이 자체로는 공통인수가 없잖아. 공통인수라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공통인수 여기서 한번 볼게. 여기가 보기 편하니까 여기서 볼게.
이 하나의 항에는 인수가 되게 많죠. 얘 약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치? 3이 3개 있고요. A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B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얘기는 어때? 3이 2개 있고 2가 1개 있고 그 다음에 A가 2개 있고 B가 4개 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3만 4개 있고요. A 1개 있고 B가 5개 있어. 그치? 그러면 이 3개의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라는 의미에서 공통 인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몇 개씩 있겠니? 일단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몇 개씩 들어있어? 2개씩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여기도 3 2개 있지? 2개 있지? 여기도 2개 이상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3은 2개 이상은 다 들어있고 또 A는 몇 개씩 들어있니? 기본적으로 1개씩은 다 들어있지. 맞아? 일단 B는 몇 개씩 있어? B는 적어도 3개씩 다 가지고 있는. 그럼 이만큼 요게 지금 뭐라는 소리야? 공통 인수가 된다는 소리고요. 이해돼요? 그 공통 인수로 뭐 할 거예요? 묶어줄 거예요. 그럼 묶어주고 남은 것만 써보면 됩니다. 뭐가 남았어? 3 하나 남았고 A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여기 얘는 어때요? 2가 남았고 A가 하나 남았고 B가 하나 남았네. 여기 얘는 3이 2개 남았지. 그 다음에 A 다 갖고 B가 2개 남았네. 됐습니다. 이렇게 공통인수를 쪽쪽쪽쪽 뽑아내서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그 상태가 인수분해가 완료된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수분해가 된 거야. 얘는 지금 얘 곱하기 얘 형태로 표현이 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다.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가 첫 번째 얘기고요. 이렇게 공통인수가 안 보이면은 변형해서 또 안 보이면 어때? 여기서는 A랑 B가 있고 B가 2개 있고 A랑 C가 있고 A랑 B랑 C가 있단 말이야. 이 4개의 항의 공통적인 인수, 공통인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얘를 B로 묶어봐. 그럼 A 더하기 B죠.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C로 묶어봐. A 더하기 B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공통인수가 발견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로 묶어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B 빼기 C가 되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 뭐라고요? 공통인수로 묶어주세요. 제일 먼저 너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은 뭐야? 공통인수라는 거야. 오케이? 다시 어떤 식을 뭐 하고 싶을 때, 인수분해하고 싶을 때, 어떤 식을 변형하는 것 중에서 꼭 나는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이런 상황일 때 너희가 제일 먼저 그 식에서 관찰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있으면 그걸로 묶어줄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야기. 됐어?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공통 부분입니다. 공통 부분은 뭐 해주세요? 치환해 주세요. 이런 거고요. 오케이? 공통 부분은 치환해 주세요. 자, 봅시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식 형태를 잘 봐봐. 여기는 얘 곱하기 여기는 얘 빼기 24죠. 오케이? 여기 보세요,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서 이 마이너스 24가 없었다면 이건 너무나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야. 얘 곱하기 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근데 마이너스 24가 생기면서 이 식이 전체적으로 뭐 곱하기 뭐 형태가 되지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때문에 망했으니까 여기는 얘를 다시 뭐 할 거야? 전개할 거고 다시 전개한 다음에 이걸 다시 인수분해할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 여기는 요 부분이 어떻게 돼? 똑같이 생겼죠. 맞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 공통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지? 그래서 공통 부분은 뭐 하면? 치환하면 x제곱 더하기 5x를 내가 t로 치환해버리면 얘는 t 더하기 4에다가 t 더하기 6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얘는 t제곱 플러스 10t에다가 이게 되네. 그럼 얘는 t에다가 t 더하기 10이 되겠죠? 인수분해 됐지? 다시 원래대로 넣어줄게요. 그럼 얘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5x x제곱에다 더하기 5x 더하기 1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봤더니 여기는 또 인수분해 되지? 얘는 x에다가 x 더하기 5로 이렇게도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인수분해 완료됐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 얘들아. 보기에 따라서는 꼭 이거 x제곱 더하기 5x만 공통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있잖아, 내가 그래 얘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더하기 2로 내가 봐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그지? 주어져 있는 식은 이렇게 변형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리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내가 꼭 이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라는 걸 이제 t라고 치환해서, 그럼 t에다가 t 더하기 뭐가 되겠어? 2 마이너스 2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또 다시 뭐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6이랑 4랑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t 플러스 6에다가 t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기 있는 얘가 저기는 쟤니까 집어넣으면 얘가 될 거고요. 그지? 여기 있는 얘가 집어넣으면 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환해도 상관없어. 공통 부분은 너희가 보이는 대로, 너희가 보기 편한 대로 보고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됐어?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2번 문제. 이거 다 중학교 때 하던 거였지, 근데 했던 거지. 봐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걸 전개하는데 얘도 지금 얘 때문에 완전 망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개했다가 다시 인수분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걸 전개하고 싶은데 이걸 다 전개하려니까 어때? 되게 치잖아. 완전 빡치잖아, 그지? 그럼 얘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봐봐.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부분은 지금 얘랑 얘랑 뭐 한 거거든? 더한 거거든. 더한. 맞아요? 그럼 내가 있잖아. 여기는 얘는 그래요. x 더하기 0에다가 요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랑 이거랑 더하고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둘 다 3이 되죠. 맞아? 그럼 나는 여기는 얘랑 얘랑 전개하고 얘랑 얘랑 전개한 결과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공통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를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내가 굳이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아, 이렇게 전개하면은 공통 부분이 생기면서 되게 편해지겠구나.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야. 우리가 뭘 알고 있으니까? 이 곱셈 공식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어떻게 너희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연속한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 개씩 그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걸로 그냥 묶어가지고 먼저 계산해 라고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외워놓습니다. 그럼 외워놨더니 풀리죠. 그러니까 아 저렇게 외우면 풀리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가면서 식의 변형을 너희가 이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너희한테 첫 시간부터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지 마. 너희 생각으로 하는 거야. 모든 거를. 그렇죠? 내 생각으로 지금 배우고 있잖아. 내 생각을 너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 생각이 다 너희 생각이 돼서 너희 생각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선생님은 어떤 건 어떻게 풀어, 어떤 건 어떻게 풀어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어 이런 식으로 전달하진 않을 겁니다. 항상 뭔가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만 너희한테 전달을 할 거고 너희는 그 원칙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유제 2-2번 문제 요거 너희가 지금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딱 보자마자 너희가 그 공통인수가 보였니? 아니 공통인수는 안 보이죠? 공통 부분이 보이죠? 공통 부분이 지금 현재 이만큼이 다 공통 부분으로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이만큼이. 얘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여기는 얘는 t 더하기 2가 될 게 2x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래서 얘는 t에다가 t 더하기 2x 마이너스 3x 제곱입니다.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소리고 그럼 t제곱 플러스 2xt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얘는 이제 x자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3x가 될 거고 x가 될 거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래서 이 결과는 t 더하기 3x 그지? t 마이너스 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일단 두 번째 거는 어떻다고요?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다 전개하기 좀 빡세니까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건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뭐랑 더할까? 여기는 얘랑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더하면 1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다. 그죠? 그럼 뭐가 생기겠다? 공통 부분이 생겨버리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x 마이너스 12 더하기 24 해놓고 이제 1번 풀듯이 똑같이 풀어주면 된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5원칙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갈 겁니다. 세 번째.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거. 복 2차식. 일단 첫 번째로 너희들이 그 복 2차식이 뭔지를 먼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복 2차식이라는 거는 2차식에다 2차식을 집어넣었어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었을 텐데 거기는 그 X 대신에 X제곱을 다시 집어넣어. 얘는 AX 4제곱에다 더하기 BX의 제곱에다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나오는 식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차와 2차와 빵차만 있어. 4차와 2차와 빵차만 있는 그런 식을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물론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요. AX의 4제곱 더하기 B의 X의 제곱 Y제곱 더하기 C의 Y의 4제곱 이런 형태도 여전히 복 2차식입니다. 형태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X로 바라보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결과가 이거니까 X로 바라보면 복 2차식이고 Y로 바라봐도 복 2차식이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랑 요 형태, 요런 형태들이 각각 뭐다? 복 2차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됐나요? 그러면 그 복 2차식을 해결하는 전략은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 X제곱이 T로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집어넣어서 만든 거니까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해버려. 그럼 여기는 이 식은 뭐가 되겠어? A, 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뭐가 되겠어?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마치 이거는 그러면은 X제곱을 뭐로 인식하겠다는 소리야? 공통 부분으로 인식하겠다는 소리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풀이는 사실상 2번의 풀이에 가까워지는 거지 3번의 새로운 풀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 상황에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의미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2차식이 항상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그대로 2번 풀이대로 가면 되는데 그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제 새로운 전략이고 진짜 중요한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잖아? 그게 실패하잖아? 얘를 실패했어. 그러면은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로 변형할 거야. 저 식을 저렇게 변형할 거야. 라고 하는 이거를 오늘 완벽하게 딱 이해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식의 변형은 너희가 자연스럽게 이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 중에서 저런 모양은 저런 모양으로 변형할 건데 어떤 식으로 저런 모양이 되는지 한번 너희가 직접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가보자. 봐봐. 일단은 복 2차식은 합차꼴로 변형한다.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케이? 문제로 가볼게요. 일단은 1번부터 보자. 얘는 어때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X제곱을 T로 치환해버리잖아?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돼요. T-1에다가 T-3 이렇게.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X-1,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이건 쉬워요. 그지? 이건 쉬운데 진짜 어려운 건 이제 몇 번부터냐면 이거부터. 좀 쉽게 이걸로 가볼게. X 4제곱 마이너스 7 X제곱 플러스 1이 있었다.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Y까지 지금 갑자기 보기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변형해볼게. 그럼 이 상황에서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뻔하잖아. 형태가 너무나 괴상하죠. 절대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생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T로 치환할 필요조차 없었던 건데 T로 치환하면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될 테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뭘 하고 싶다고 얘들아? 이런 형태로 이 식을 변형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잘 봐봐. 지금 필기할 필요 없어. 그냥 봐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 여기는 얘네들을 끌고 와가지고 일단 여기에 x 4제곱 플러스 1을 먼저 만들어. 오케이? 그리고 그럼 여기는 얘가 여기는 요쪽이랑 요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가 하나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빼기가 되고 여기는 하나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이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도 완전 제곱 될 거잖아. 얘가 뭐니까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얘를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거든. 이해돼요? 한번 해보자. 직접. 여기에 봐봐. x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로 할게.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9x제곱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일단 여기는 얘가 이렇게 변형되는 거 가능하니?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7x였잖아. 그러니까 이 플러스 2x 담아주려면 마이너스 9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는 얘를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다시 첫 번째 얘가 될 수 있다. 이건 먼저 인지하고 있죠. 얘가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 이건 인지하고 있죠. 됐어? 그럼 두 번째 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바꿀까? 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바꿀까? 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얘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식과 여기는 이 식은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가 정해지면은 얘랑 계산된 결과로 여기는 얘를 하나 결정할 수 있을 거고 또 얘랑 얘를 가지고 계산된 결과로 얘로 하나 결정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첫 번째 거는 너무나 예쁘게 x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이 되잖아. 너무 예쁘게 생겼지. 여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5x의 전체 제곱이 된단 말이야. 되긴 되죠. 근데 예쁘진 않지. 그러면 얘로 갈까? 선택을 하면 당연히 얘로 가는 게 좋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은 여기까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변형이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얘는 합차잖아. 얘는 a 빼기 b랑 a 더하기 b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인수 분해가 됐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변형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1 빼기 3x와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3x로 변형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게 이 자체로 뭐가 됐어요?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좀 정리만 해주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정리만 해주면 얘는 내림차순 정리해 주는 게 예쁜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보기차식, 이것도 보기차식, 이것도 보기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된다. 이건 완전 개꿀. 편한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할 거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다른 형태로 변형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식을 변형해가지고 그 형태를 가지고 인수분해할 건데 이 형태를 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보기차식이라면 항상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모양을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가능할 거야. 이런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로 변형만 된다면 난 언제나 뭐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변형하고 이렇게 변형됐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는 얘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내림차순 정리해서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아 여기는 이 녀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럼 본 문제로 가보자. 자, 2번 다시 요거 가지고 해볼게. 그러면 x 4제곱에다 여기 플러스 y 4제곱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2x 제곱 y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y제곱. 난 일단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래. 그럼 이제 왜 저렇게 변형하는지 알겠지? 맞아요? 앞에도 완전제곱식, 뒤에도 완전제곱식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됐어?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 완전제곱식, 그다음 가운데 있는 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이쪽에 완전제곱식. 즉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3xy 전체 제곱이니까 x제곱 바로 내림차순 정리 먼저 할게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y제곱. 됐나요?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3번으로 한번 가보자. 3번은 어떨까? a 4제곱 어쩌고저쩌고 있어. 그냥 봐봐.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플러스 2a제곱 b제곱이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이 들어가도 되거든? 그치? 근데 얘는 뭘 선택할래? 나 같으면 얘는 얘를 선택하겠어. 이유는 얘랑 얘랑 하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될 테니까 9a제곱 b제곱으로 되게 예뻐질 테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으로 이렇게 식을 먼저 변형해 놓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전체 제곱 마이너스 3ab 전체 제곱이 되니까 얘를 합차 공식 써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더하기 3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너희가 이제 하나 해볼 건데 뭐 해볼 거냐면 요거 보기 9번 문제. 이거 해가지고 인수분해 공식이야. 이거 인수분해 공식으로 너희가 암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너희가 보기 차식 이거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 x 4제곱 b 4제곱 요거 먼저 이렇게 갖다 쓸 거고 여기에 뭘 채워놓고 여기는 얘를 뭘로 마무리해주면 좋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얘는 그냥 a제곱 b제곱이니까 여기다 더하기 2a제곱 b제곱으로 만들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으로 만들면은 식이 변형 되게 이쁘게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b 전체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써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증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 토대로 너희가 문제를 이런 문제들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딱 보자마자 이게 x 4제곱 플러스 4인데 이게 x 4제곱 마이너스 4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막 들잖아. 그치? 근데 저렇게만 딱 보고 나서 일단은 저 x 4제곱 플러스 4니까 이거 보기차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럼 제 보기차식이니까 어떻게 풀 거야? x의 4제곱 플러스 4 그대로 두고 여기다 더하기 4x제곱이랑 마이너스 4x제곱을 해줄 거야.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왜? 나는 합차꼴로 뭐 하고 싶거든? 변형하고 싶거든. 오케이? 다시 하고 싶은 뭔가의 이유가 있어. 어떤 형태로 변형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보기차식이니까 뭐 하고 싶어요? 합차꼴로 변형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겁니다. 여기다 더하기, 여기다 빼기 해서 똑같은 식 이렇게 변형해 놓고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5원칙 중에서 3가지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 공통인수는 보이는 족족 뭐해라? 묶어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 부분은 치환해라. 이렇게 읽고 보기차식이 뭔지 알겠죠? 이제 보기차식이 어떤 식인지 알겠지? 그 보기차식 형태가 주어졌을 때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푸는 경우도 가능할 때는 가능하니까 풀어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합차꼴로 변형해서 풀어라. 이게 해결 전략입니다. 다시 원칙을 말해주고 있어. 이거는 해결 전략 기억해둬야 되고 암기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 복잡한 식이라고 주어졌네요. 이거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별로죠. 복잡한 식.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왜 복잡한 식인지 알게 될 거야. 일단 복잡한 식은 뭐냐면
해결 전략이 뭐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후 각 항을 관찰합니다. 이게 해결 전략이에요. 오케이? 다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제대로 읽어서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각 항을 관찰합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식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걸 보기 복잡한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봐도 이제 왜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진짜로 복잡하게 생겨서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복잡한 식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문자는 2개 이상. 그다음에 항은 뭐 3, 4개 이상, 3개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복잡한 식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오케이? 문자는 2개 이상, 그 다음에 항은 3개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복잡한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은 지금 봐봐. 문자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C도 있잖아. 그러니까 A랑 C랑 X 문자 3개나 있단 말이야. 항도 많죠? 항도 4개나 있어. 얘는 어때요? X랑 Y 문자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항은 몇 개 있어요? 항은 5개, 6개나 있네요. 그죠? 그죠? 여기는 얘는 어때요? A랑 B랑 C가 있고요. A랑 B랑 C가 있고요. 각각 전개해버리면 항이 마찬가지 6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복잡한 식이다. 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진짜 복잡한 식이라서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요? 그럼 복잡한 식 해결 전략은 뭐라고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문자가 몇 개 이상이라고? 2개 이상이에요. 그치? 문자가 2개 이상이라면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나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했죠. 오케이? 왜 그럴까? 차수가 높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거기 있는 걔를 인수분해하려면 되게 고차식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차수가 낮은 걸로 정리를 해버리면 걔가 1차식이거나 2차식이거나 차수가 낮으니까 해결하기가 더 편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바라볼 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잘 봐봐. 지금 여기는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봐. 여기는 이 문제를. 이거 X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X에 대한 몇 차식이니 이거? X에 대한 3차식이죠. 맞아요? A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입니다. 그죠? C에 대한 몇 차식인가요? 1차식이죠. 맞아? 그러니까 봐봐. 이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뭐야?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를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얘를 기본적으로 쓱 바라봤더니 여기는 얘 쓱 이렇게 바라봤더니 여기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 안 되겠어? 안 되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럼 선생님이 한번 얘를 낮은 차수의 문자로 한번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너희가 한번 직접 관찰해봐. 오케이? 그럼 일단은 C가 있는 애들 AX 세제곱. 그치? C가 있는 애들 AX 세제곱. C가 있는 애들 마이너스 X제곱 밖에 없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C가 없는 애들은 플러스 A제곱 X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니?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항이 딱 몇 개 생긴 거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2개로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C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이니까. 맞아? 그러면 잘 봐봐. 여기는 얘를 딱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 이거는 A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네? 라는 이런 상황이 보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는 X 제곱으로 묶어봤더니 뭐가 돼? AX 마이너스 1이 되네? 라는 상황이 보입니다. 맞아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가 내림차순 정리해봤더니 갑자기 이런 애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공통인수가 뭐 했어? 생겼잖아. 그치? 공통인수가 생겼으니까 뭐 해달라고 얘들아? 묶어달라고요. 그럼 얘는 A제곱 C에다가 더하기 AX-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그치? 이해돼요? 다시 얘는 3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더 복잡해서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버린 다음에 각 항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여기는 얘는 이런 모양이잖아. 여기는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 공통인수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인수분해가 갑자기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 거, 문자가 2개 이상, 항이 3개 이상인 이런
상황이라면 걔를 인수분해하고 싶다면 걔는 반드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뭐 해달라고? 각 항을 관찰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의 문제를 푸는 원칙으로서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그럼 봐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y에 대한 몇 차식이니? 2차식이에요. 그죠? 그럼 문자 차수가 똑같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앞에 있는 x를 기준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x제곱이랑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묶어서 5y-1 x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4y제곱 플러스 2y-2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보니까 여기 있는 얘를 보니까 뭐가 보여? 일단 2가 보이네. 그지?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보여? 이게 보이죠? 아,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얘는 2배의 뭐가 되는 거야? 2x가 아니라 2y-1에다가 y 더하기 1로 인수분해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가지고 적절히 더하기나 빼기 형태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는 소리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뭐 할 거야? 4y가 필요할 것 같아.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니까 2를 얘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얘는 홀로 이렇게 두고 두 개를 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아버리면 딱 이런 모양이 나오게 생겼잖아. 이해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x자 인수분해 똑같이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그냥 가만히 x랑 y랑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땐 잘 안 보이다가도 여기는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그것도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다 보면은 거기는 걔가 흐름이 잡히게 되고요. 오케이? 그 흐름이 잡힌 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y-1이랑 x-4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그죠? 이거는 좀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야. 좀 몇 번 연습을 해보면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3번만 하고 오늘 마칠 건데 봅시다. 자, 여기는 얘가 궁금해요.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건 이게 더하기 꼴로 돼 있으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된 거니까 다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고, 여기는 이 형태는 하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좀 편해요. 앞으로 이 형태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거든. 여기는 이 인수분해 결과가 뭐가 되는지, 지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인수분해 해줄 텐데 이 인수분해 결과가 뭐가 되는지 이 형태랑 그 결과랑은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봅시다. 일단 얘를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 더하기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c제곱 a 마이너스 ca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다 전개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니까 일단 나는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도 될 것 같아. 그지? 차수를 먼저 비교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니까 a제곱 b 요거 하나랑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c 요거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 있는 거 보자. a 있는 거 요거 그럼 마이너스 b제곱 그죠? 마이너스 c제곱 a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 지워지고 남은 거 이거네. 남은 거는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됐죠? 이렇게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만 했어.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원칙대로 그냥 저렇게 정리만 했어. 그랬더니 봐봐. 여기 BC 보이지? B 빼기 C 보이지?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B 빼기 C가 보이나요? 맞죠? B 더하기 C, B 빼기 C, B 빼기 C 보이죠? 여기는 얘 안에 들어있는 B 빼기 C 보이니? BC로 묶어버린 B 빼기 C가 보일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만 했더니 자연스럽게 뭐가 보여? B 빼기 C라는 공통인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공통인수인 B 빼기 C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A 더하기 BC가 될 거 아니야. B 빼기 C 빠졌으니까 B 더하기 C만 남았을 거고 BC만 남았겠지. 됐어? 이렇게 해놨더니 또 뭐가 보여 갑자기? 어이구 얘는 B랑 C랑 마이너스 하면 이게 되겠네 라는 상황이 또 보인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뭐가 돼? B 빼기 C에다가 A 빼기 B에다가 A 빼기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모양이 인수분해가 완료된 모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수학에선 좀 보기 편한 형태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윤환 구조라고 해. A랑 B랑 C가 돌아가면서 써 있는 상황이라면 항상 A 다음에 B가 써지길 원하고 B 다음에 C가 써지길 원하고 C 다음엔 다시 A가 써지길 원해요. 오케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수학에선 보기 편한 형태고, 수학에서 보기 편한 형태라는 거는 나중에 계산할 때 더 편한 형태라는 소리야. 계산하기 편한 형태.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 이 경우는 A 빼기 B는 되게 자연스럽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B 빼기 C도 B 빼기 C 다음에 자연스럽게 써주면 되는데, 얘가 좀 보기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C 빼기 A로 바꿔줄 거고, 대신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달아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보기 편한 구조다 라고 해서, 자,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는 얘가 됩니다 라고, 이 사실은 기억해 놓고 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어. 그냥 기억해 놓고 있으면 그냥 이 과정을 줄일 수 있다의 장점밖에 없어, 사실은. 오케이? 다시 이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밖에 없지만 계속 이런 식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암기가 되기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 너희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까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 5원칙 해가지고 이 5개, 4개지, 오늘 4개 배웠죠? 마지막 5번 고차식은 다음에 알아보자 하고요. 오늘은 딱 이 4개만 너희가 이 원칙 중에서 이 4개만 정확하게 알아가고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식을 변형하는 것 중에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는 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를 너희 스스로 식을 적당하게 변형해가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4개의 원칙 있잖아. 이 4개의 원칙을 가지고 곱셈 공식 중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여기 있잖아. 여기 가지고 1번부터 어디까지? 9번까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1번부터 9번까지는 증명이 가능해.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 원칙을 가지고도 증명이 안 되는 게 저 10번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 10번은 못 외우면은 정말로 끝장입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전부 다 저 원칙 가지고 충분히 너희가 해낼 수 있어요. 궁금한 사람은 너희가 직접 저 원칙 가지고 한번 식을 바꿔가면서 해보면 좋겠어. 오케이?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안 하겠지만요. 그죠? 하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연습해봐요. 그다음 10번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서 10번은 보여줄게요. 이 보기 10번에 그 문제가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유도하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뭐 인수분해 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인수분해 공식을 좀 한번 유도해 볼 건데, 여기서는 뭘 쓸 거냐면 인수분해 원칙을 쓰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 변형을 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뭘 쓸 거냐면 우리 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아까 했던 거 있죠? 이거는 이제 A 더하기 B 이거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가 됩니다 라고 했던 거 있죠?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라 곱셈 공식 변형이었잖아. 그래서 이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풀 거거든. 인수분해 할 거야. 봐봐. 그럼 여기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랑 그 다음에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얘를 가지고 먼저 이런 짓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 식은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에다가 A 더하기 B가 되고요. 뒤에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교환 법칙으로 자리를 바꿔주세요. 오케이? 얘랑 얘 자리를 순순히 그냥 바꿔줘.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고, 뒤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3AB로 묶여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얘를 사용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쟤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3의 A 더하기 B의 C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이해돼요? 지금 여기까지만 한 거야. 여기까지만.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이렇게.
지금 요거 쓴 겁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3a, b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붙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서야 공통 인수가 하나 찾아졌어요. 그죠? 이 세 개 큰 덩어리의 공통 인수는 뭐가 있나요? 일단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ac 3bc 마이너스 3ab가 남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여기는 얘를 전개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니까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건 이제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A 자리에 X 넣고 B 자리에 Y 넣고 C 자리에는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 요거는요. 식의 변형이 되게 자주 일어나는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2배의 a제곱 더하기 2배의 b제곱 더하기 2배의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마이너스 2배의 bc 마이너스 2배의 ca 전체의 2분의 1배일 겁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 얘는 a제곱이 2개 있다는 소리니까 a제곱 하나 갖다 놓고 여기는 얘 갖다 놓고 2개 있다는 거니까 하나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2개 중에 마저 하나 갖다 놓고 요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갖다 놓고 남은 거 하나 또 갖다 놓고 얘 갖다 놓고 여기 하나 아까 나왔던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식을 변형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은 뭐가 된다? 여기는 이 식은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전체 제곱 c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요 밑줄 친 여기는 요 식은 요렇게도 변형이 가능하다. 이건 곱셈공식 변형 쪽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게 요 마지막 보기 11번 문제였어요. 얘가 됨을 보여준 거다.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인수분해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오늘 인수분해 공식 외우라고 했고 공식으로 안 되는 거는 인수분해 너희가 직접 할 거니까 직접 하려면은 5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 그 중에서 4가지를 했어. 오케이. 다음에 이제 항등식 배우고 나머지 정리 항등식 다 배우고 나서 거기서 인수정리까지 배우게 되면 그때 마지막 5원칙 설명할 거고 그러면은 인수분해는 모든 그 5원칙 내에서 돌아갈 거야. 아까 그 몇 번 10번 공식 하나 빼고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